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딕셔너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그 스트링, 그 다음에 리스트, 딕셔너리에 이어서 튜플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빌트인 타입 중에는 여러 개의 값을 나열하는 형태, 즉 시퀀스 형태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 문자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가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빌트인 타입으로서 일종의 시퀀스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서 튜플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튜플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시퀀스들, 즉 리스트나 딕셔너리들과 같이 튜플을 같이 사용을 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튜플을 뭐 리스트로 바꾼다거나 뭐 리스트를 튜플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그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함수에서는 아규먼트, 인자의 개수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함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자, 아규먼트를 두 개를 전달을 하기도 하고 혹은 세 개를 전달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변 길이의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길이 아규먼트 대표적인 예가 프린트 함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값을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두 개의 값을 출력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규먼트를 하나를 전달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프린트라는 함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아규먼트의 개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프린트처럼 아규먼트의 개수가 달라지더라도 동작을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드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가변 길이 아규먼트를 이제 허용하는 함수를 만들 때는 gather라는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사용을 할 텐데요. gather 오퍼레이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scatter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gather 오퍼레이터나 scatter 오퍼레이터는 둘 다 앞에 별표, 스타를 붙이는 형태인데요. 사용하는 그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같은 스타가 있긴 있지만 gather로 동작을 하기도 하고 혹은 scatter로 동작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튜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 튜플이라고 하는 글자를, 단어를 읽는 방법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 서플하고 철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플처럼 읽어서 터플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제 쿼드루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비슷하게 튜플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튜플이라고 많이 읽습니다. 자, 튜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한 것처럼 그 시퀀스를, 값들의 시퀀스를 나타내는 또 다른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리고 그 딕셔너리하고는 다르고 리스트와 같이 각각의 원소를 접근을 할 때 그 인덱스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인덱스는 이제 인티저만 허용이 됩니다. 딕셔너리에서는 이제 키를 사용을 했는데, 키는 인티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이뮤터블한 경우면 다 가능했었지만 리스트는 이제 인티저라는 값들만 인덱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스트에서 마찬가지로 값들의 시퀀스인데 그러한 값들은 타입이 어떤 타입이 되어도 상관없고 그런 타입이 막 섞여 있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튜플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한데요. 리스트하고의 거의 유일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뮤터블 오브젝트였습니다. 즉 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리스트의 성분들을 내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딕셔너리의 키로 리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튜플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튜플은 리스트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튜플은 리스트와 달리 이뮤터블입니다. 따라서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플은 이뮤터블이라는 것이 리스트하고 가장 큰 차이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튜플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그 튜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일종의 순서상을 의미합니다. 물론 순서상을 이제 고지고대로 생각한다면 두 개를 나열한 건데요. 물론 이제 튜플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두 개를 나열한 것뿐만 아니라 뭐 세 개, 네 개도 나열한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런 순서상이나 아니면 뭐 그 세 개를 나열을 할 때 우리가 컴마를 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 때도 컴마를 쓰는데 리스트를 만들 때는 우리가 항상 앞뒤에 스퀘어 브래킷을 이렇게 쓰죠. 자, 그런데 튜플을 만들 때는 스퀘어 브래킷 없이 컴마로만 구분을 하면 튜플로 인지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A, B, C, D, E라는 5개의 문자들을 이제 컴마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만든 다음에 T라는 베리어블이 그러한 오브젝트를 이제 가리키게 하는 일종의 어사인먼트인데요. 이때 오른쪽을 보면 스퀘어 브래킷이 없죠. 따라서 이것은 리스트가 아니고요. 이것은 튜플을 만드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즉 5개로 구성된 시퀀스를 만드는데 리스트가 아니라 튜플 타입의 시퀀스를 이제 생성을 하고 오른쪽에서 그리고 그것을 T가 가리키도록 하는 어사이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튜플을 만들 때 반드시 괄호를 지금 방금 본 것처럼 괄호를 붙일 필요는 없는데요. 보통 괄호를 많이 붙입니다. 그 리스트는 이제 스퀘어 브래킷을 쓰고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괄호를 안 쓰면 약간 좀 허전하기도 하니까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둥근 괄호를 이제 앞뒤에 붙입니다. 하지만 둥근 괄호가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이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래와 같이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괄호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연산의 순서를 정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튜플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튜플을 만드는데 원소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죠. 리스트도 원소가 하나인 리스트가 있었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튜플을 만드는데 원소가 하나인 그러한 그 튜플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그 하나만 있을 때라도 그 하나를 쓰고 뒤에 컴마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튜플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t1을 이제 어사이먼트를 하게 되면 t1의 타입이 튜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컴마를 생략을 하고 t1 call a라는 문자열이라고 한 다음에 어사인을 하고 타입 t1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스트링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문자열을 지금 생성을 하고 t1이 그 문자를 가리키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문자열 자체가 돼서 스트링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조금 전처럼 이제 맨 마지막에 컴마를 이제 붙이게 되면 스트링을 원소로 하는 튜플을 만드는데 그 튜플의 그 성분이 딱 하나만 있는 것 뿐입니다. 어쨌거나 튜플이 된 거죠. 그래서 원소 하나짜리 튜플을 만들려면 맨 마지막에 컴마를 이제 찍어줘야 되는데요. 앞에 우리가 튜플을 만들 때 괄호를 붙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괄호를 이제 붙이게 된다면 이렇게 컴마까지 하고 괄호를 붙여야 됩니다. 컴마를 붙이지 않고 뭐 하나짜리인 거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쓸 때 그 하나의 원소만을 가진 뭐 벡터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 파이썬에서 튜플로 인지를 시키려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얘는 튜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튜플이 아니고 얘가 튜플이 되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괄호만 쓴다고 해서 이게 튜플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괄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산의 순서를 정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괄호가 없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나 t2 equal a라고 쓰나 마찬가지 어사인먼트가 되고 따라서 t2에 할당된 것이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트링이 됩니다. 즉 원소 하나짜리 튜플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괄호를 붙이고 싶은 경우라도 반드시 컴마를 써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자, 조금 전에는 직접 원소를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튜플을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그 내장 함수 중에 튜플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을 하면 그 기존에 만들어진 그 튜플을 시퀀스를 가지고 튜플로 변환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튜플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인데요. 자, 이 함수에다가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empty 튜플을 생성을 합니다. 다음을 보죠. 자, 튜플이라고 함수를 호출했는데 이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t를 확인해 보면 튜플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괄호를 이제 쓴 건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괄호만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empty 튜플을 만들고 싶을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처럼 컴마를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empty 튜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만드는 건데 이 튜플이라는 함수에 다른 시퀀스를 우리가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트링, 문자열이나 리스트도 시퀀스죠. 값들의 시퀀스 혹은 튜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퀀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퀀스를 튜플이라는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시퀀스들을 튜플의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튜플이라고 하는 함수의 아규먼트로 문자열, 스트링을 전달했는데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들의 나열이죠. 문자들의 시퀀스입니다. 자, 그랬더니 t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튜플인데
지금 보면서 튜플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원소들은 하나하나의 문자가 됩니다. 즉 시퀀스는 그러니까 스트링은 지금 전달한 것이 스트링인데 스트링은 LUPINS로 구성된 시퀀스이기 때문에 LUPINS로 구성된 튜플로 만들어주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튜플은 조금 전에 리스트하고 뮤터블이냐 인뮤터블이냐 하는 그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리스트에서 사용하던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들이 튜플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에서 성분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인덱스를 사용해서 접근을 했는데요. 그때 브래킷 오퍼레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즉 A라고 하는 녀석이 다음과 같은 리스트일 때 이 원소를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A에다가 스퀘어 브래킷을 쓰고 브래킷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그 사이에 인덱스를 정수로 넣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원소가 인덱스 0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얘는 인덱스가 1이 되겠죠? 얘는 인덱스가 2가 됩니다. 자, 이러한 접근 방법이 튜플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될 수가 있습니다. 즉 T를 2, 3, 5라고 튜플로 생성을 하게 되면 T에 이제 이 녀석을 접근하고 싶을 때 이렇게 1이라고 똑같이 스퀘어 브래킷을 쓰고 인덱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원하는 성분을 이제 값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A, B, C, D, E 5개의 글자로 구성된 튜플을 이제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 인덱스 0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가장 앞에 있는 0번째 원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읽어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인덱스 뿐만 아니라 슬라이스 오퍼레이터도 여전히 똑같이 튜플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스 오퍼레이터는 시퀀스를 구성하고 있는 연속된 몇 개의 일부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는 방법이죠. 자, 다음을 한번 보죠. 조금 전에 이와 같은 튜플을 만들고 나서 다음과 같이 슬라이스 오퍼레이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주어진 튜플에서 인덱스가 1, 인덱스가 2인 그런 원소들을 이제 얻어내는 그러한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처음 인덱스는 포함을 하고 뒤에 있는 인덱스는 포함을 하지 않는 거니까 인덱스 1, 2에 해당하는 것만 묶어내는 겁니다. 물론 T가 튜플이기 때문에 슬라이스 오퍼레이터로 선택을 한 그 결과 자체도 지금 보는 것처럼 튜플이 됩니다. 자, 인덱스가 1이 여기고 인덱스가 2가 여기죠. 그래서 B하고 C가 만들어졌고, 즉 B하고 C로 구성된 새로운 튜플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슬라이스 오퍼레이터는 기존의 튜플로부터 일부를 선택해서 새로운 튜플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튜플과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가 뮤터블이냐 이뮤터블이냐의 차이기 때문에 인덱스 혹은 슬라이스를 사용을 해서 일부분을 선택을 하거나 몇 번째 원소를 읽어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리어사이먼트, 즉 내부 리어사이먼트라기보다는 각각의 성분들을 이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을 시도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앞에와 같이 이렇게 튜플을 이제 만들고, 자, 맨 앞에 있는 인덱스 0을 사용해서 읽어보니까 소문자 A가 나왔는데, 맨 앞에 있는 것을 대문자로 내가 바꾸고 싶다 라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브래킷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첫 번째, 0번째 정확하게는 0번째 원소를 대문자로 바꿔주고자 다음과 같은 어사인먼트를 실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그 어사인먼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문자열, 스트링과 동일하게 이러한 어사인먼트가 불가능한 이뮤터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열에서도 이러한 어사인먼트가 에러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문자열과 동일하게 튜플은 이뮤터블이라서 이러한 성분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사용하다 보면 맨 앞에 있는 그 소문자 A를 대문자 A로 바꾸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문자열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문자열에서 A, B, C, D, E가 있을 때 이 녀석을 대문자 A, B, C, D, E로 바꾸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었나요? 기존의 것은 변경하지 못하니까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S가 이거라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A라고 하는 문자에다가 S의 그 0번째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슬라이스로 선택을 해서 그것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문자열로 만드는 거죠. 자,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즉 기존의 것은 바꾸지 않고 내가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튜플을 만들면 됩니다. 튜플의 경우에도 즉 튜플 자체는 이뮤터블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튜플의 원소를 내가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튜플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T는 기존의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게 된다면 튜플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 그 순서대로 0은 A였고요. 뭐 인덱스 4까지 되었겠죠? 이런 거였는데 자, 이 T라는 튜플에 대해서 자, 지금 앞에는 지금 튜플을 더할 거기 때문에 앞에도 튜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소 하나짜리 튜플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컴마를 붙였습니다. 괄호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스트링에서와 비슷하게 슬라이스를 사용을 해서 그 인덱스 기준으로 1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즉 가장 앞에 있는 이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을 가지고 이제 부분을 일부 선택을 합니다. 자, 두 개의 튜플을 이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튜플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튜플은 기존에 있던 튜플과는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튜플은 기존에 있었고요. 또 새로운 튜플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t를 어사인을 다시 하는 거죠. 이렇게 t가 이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다가 t가 이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어사인먼트를 하게 되면 t를 통해서 바뀐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바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는 기존의 것은 바뀐 게 아니고요. 기존의 건 그냥 남아 있는데 t가 새로 만든 녀석을 이제 가리킴으로 해서 바꿔진 것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새로운 튜플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t가 새로 만들어진 튜플을 가리키게 하는 이제 어사인먼트를 이제 사용을 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튜플에서도 이제 관계 연산자들을 이제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요.
관계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뭐 같다, 다르다, 뭐 크다, 크거나 뭐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의 관계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그 튜플에서 결국 이제 밸류들의 시퀀스인데 이것의 순서 관계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사전식 순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사전에서 A, B, C라는 글자하고 A, F라는 글자가 있으면 글자의 길이가 3글자고 글자의 길이가 뭐 2글자지만 첫 글자가 동일하면 그 다음 글자를 비교를 해서 그 다음 글자가 더 큰 녀석이 크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B보다는 스몰 f가 나중에 나온 알파벳이기 때문에 AF라는 문자열이 ABC라는 문자열보다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처럼 튜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분을 하나씩 비교합니다. 즉 0, 1, 2로 구성된 튜플과 0, 3, 4로 구성된 튜플이 누가 더 크냐를 판단을 할 때 우선 첫 번째 성분을 비교하면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성분을 다시 비교를 하는데요. 그 다음 성분은 오른쪽에 있는 튜플의 두 번째 성분이 왼쪽에 있는 튜플의 두 번째 성분보다 인덱스 1보다 더 크죠? 그래서 오른쪽을 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크다라고 이제 이러한 릴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참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세 번째 성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첫 번째 성분을 비교하고 동일하면 그 다음을 다시 비교를 해서 그 다음 비교할 때 크기 순서 결정이 나면 아무리 뒤가 뭐 크다고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이미 크기 순서가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크게 됩니다. 아무리 세 번째 컴포넌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오더라도. 자, 그래서 릴레이션 오퍼레이터는 이제 그 성분별로 하나씩 비교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러한 이제 튜플을 사용을 할 때 예전에 우리가 숫자를 입력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커다란 숫자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쓸 때 자릿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을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세 자리씩 끊어서 쓰면은 읽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가 뭐 1000의 자리인지 뭐 100만의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편하기 때문에 컴마를 쓰기도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컴마를 써서 입력을 하면은 100만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A에는 1, 0, 0을 성분으로 하는 튜플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0을 할 때도 0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3개를 쓰게 되면은 잠시만요. 네. 일반적으로 0을 이제 하나만 쓰면 0으로 인식을 하지만 0을 여러 개를 쓰게 되면은 약간 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인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0을 3개를 쓰게 되면 뭐 0으로 인지를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100만으로 인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성분이 3개인 튜플로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 그 숫자를 입력할 때 컴마를 이제 쓰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컨벤션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튜플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기본적인 오퍼레이터, 메소드 등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튜플을 이제 사용을 함에 있어서 immutable이라는 성질 때문에 딕셔너리 키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튜플 어사인먼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도 튜플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튜플 어사인먼트가 이제 빈번하게 그 사용이 되는 이그젬플로서 두 개의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스왑, 교환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튜플 어사인먼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썬이 아니라 다른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나 아니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두 개의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서로 바꾸려면 보통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즉, 제3의 임시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A가 1을 가리키고 있고, B가 100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바꿔서 A가 100을 가리키게 하고, B가 1을 가리키게 만들고 싶으면,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A는 1, B는 100이라고 한 다음에 A는 B, B는 A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자, 처음에 이 상태에 있다가 A가 B로 그러니까 B의 값으로 이제 A를 어사인먼트를 한 거죠. 그러면은 B가 지금 100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사인먼트가 일어나면 A는 얘를 없애고 100을 가리킵니다. 이걸 하는 순간 A하고 B가 둘 다 100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B를 다시 이제 A가 가리키고 있는 값으로 어사인먼트를 다시 하는데 A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100이니까 이것을 하고 나더라도 여전히 A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100이기 때문에 B도 100을 가리키게 됩니다. 즉 단순히 이렇게 두 변수를 A는 B, B는 A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스왑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자, 스왑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 한 것처럼 A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값을 이제 B로 이제 변형을 이제 하게 되면 1이라고 하는 값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값을 잃어버려서 B를 1로 할당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 이제 이러한 코드에서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A를 이제 B로 할당을 하기 전에, B를 사용해서 할당하기 전에 A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값을 이제 어디다가 잠시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템프에다가 A 값을 기록을 합니다. 자, 베리어블들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해보면 A가 1 가리키고 B가 100을 가리키고 있는데 템프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 생성을 해서 A하고 같은 값을 가리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템프가 이렇게 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A를 이제 지금 현재 A의 값을 이제 템프에다 기록을 해 두었으니까 A의 값을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자, B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끊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B의 값을 다시 어사인을 할 건데 B의 값을 1로 바꾸고 싶은데 그 값이 템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temporary variable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지만 그 두 개의 변수가 가진 값을 이제 교환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수업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tuple assignment라는 것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tuple assignment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씁니다. 즉, 왼쪽에는 tuple, 즉 그 변수들의 그 tuple을 나열을 하고요. 오른쪽에는 내가 할당을 할 어떤 expression들의
튜플을 이제 그 오른쪽에 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른쪽도 튜플이고 왼쪽도 튜플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의 튜플의 성분의 개수가 동일하게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튜플에서 각각의 변수에 오른쪽에 있는 튜플에 있는 그 값을 가지고 어사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사인, 이런 것을 튜플 어사인먼트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변수를 가지고 튜플을 만들었고 어떤 익스프레션들의 튜플을 만든 상태에서 어사인먼트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튜플 어사인먼트라고 하는데 튜플 어사인먼트라고 할 때 그 조금 전에 그냥 단순하게 A는 B, B는 A 이렇게 바꾸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즉 이런 튜플 어사인먼트가 일어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앞에서처럼 A가 1, B가 100인 상태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죠. 그러고 나서 이러한 튜플 어사인먼트를 만나게 되면 처음에 오른쪽에 있는 튜플을 먼저 만듭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그 B의 값을 첫 번째 성분으로 하고 그 A의 값을 두 번째 성분으로 하는 튜플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튜플 어사인먼트가 이제 일어나는데요. 튜플 어사인먼트에서 지금 두 개의 변수가 A하고 B이기 때문에 A를 이제 이걸 만들고 나서 A는 이 튜플의 첫 번째 값을 이제 가리키게 하는 거고요. B는 이거의 두 번째 값을 가리키게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여기 어사인먼트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A equal B, B equal A를 이제 내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튜플을 만든 다음에 그 할당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 문제 없이 수합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튜플 어사인먼트에서 왼쪽은 어쨌거나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수가 있으면 안 되고 변수들의 튜플들이 있어야 되고요. 튜플이 있어야 되고 오른쪽은 상수가 와도 됩니다. 자, 오른쪽은 이제 익스프레션, 즉 값을 갖는 걸 익스프레션이라고 불렀죠. 그런 것들의 튜플이 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튜플을 먼저 만든 다음에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튜플의 성분들을 하나씩 어사인먼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사인먼트가 일어나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튜플을 먼저 만듭니다. 물론 튜플을 만들기 전에 익스프레션들을 먼저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고 나서 튜플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할당하는 그런 순서로 동작을 합니다. 네, 이러한 튜플 어사인먼트에서 왼쪽에 있는 튜플과 오른쪽에 있는 튜플의 성분의 개수가 다르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왼쪽은 이제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은 값이 세 개가 있어서 이 녀석을 어디에다가 할당을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러한 튜플 어사인먼트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형태는 왼쪽도 튜플이고 오른쪽도 튜플인 그런 어사인먼트였는데요. 자, 이런 튜플 어사인먼트에서 오른쪽은 튜플이 나와도 되고요. 리스트가 와도 되고 아니면 스트링이 와도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시퀀스가 와도 이러한 튜플 어사인먼트가 동작을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어드레스를 보통 이제 써보면 이렇게 골뱅이라고 불리우는 문자가 중간에 들어가죠. 보통 이제 at이라고 읽는 그런 문자인데, 자, 이 at이라고 하는 이 문자 앞에 있는 것은 일종의 유저 아이디입니다. 유저 이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은
어떤 소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구글의 경우에는 google.com 일종의 도메인이죠. 그래서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주소가 gmail 있죠. gmail.com이 이제 도메인 이름인데, 같은 gmail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유저 아이디, 네임이 앞에 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이메일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gmail도 있고 야후라던가 하는 그런 도메인들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는 유저네임과 도메인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메일 주소가 있을 때 앞쪽에 있는 것과 뒤쪽에 있는 것을 이제 따로따로 변수의 할당을 이제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tuple 어사인먼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런 이메일 어드레스가 하나의 문자열로 어드레스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으면 일단은 이 어드레스를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분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분리를 하는 방법이 split이라는 스트링의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분리가 가능했는데, 분리할 때 기준이 되는 문자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딜리미터라고 불렀던 거죠. 딜리미터로 s를 이제 쓰게 되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addr이라고 하는 문자열에 대해서 spl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이 s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를 한 문자열들을 만들고 지금 원티가 되겠고, 또 하나는 python.org라는 문자열이 되겠죠. 그런 것을 성분으로 하는 리스트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메소드가 리턴하는 대상은 value는 오브젝트라고 하죠. 그것은 이런 문자열, 두 개의 문자열을 성분으로 하는 리스트를 반환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왼쪽에 변수 이름 두 개를 썼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사인을 하게 되면 바로 tuple 어사인먼트가 되는데, 왼쪽은 변수들의 튜플이 되고 오른쪽은 그 문자열의 튜플이 아니라 리스트가 나오죠. 자, 이런 경우라도 그 성분의 개수가 동일하면 앞에서와 같은 tuple 어사인먼트가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즉 유저네임에는 monty라는 문자열이 할당이 되고요. 도메인에는 python.org라는 문자열이 할당이 됩니다. 즉 tuple 어사인먼트에서 뒷부분에는 리스트가 와도 좋고 스트링이 와도 좋고, 아니면 지금 방금 한 것처럼 튜플이 와도 괜찮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사용하면 그 여러 개의 값을 이제 어사인을 하는 것을 조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spli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리턴을 하는 것은 이제 리스트죠.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monty, 하나는 python.org인데, 첫 번째 문자열 monty는 유저네임에 할당을 하고, 두 번째 문자열인 python.org는 도메인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는 그런 tuple 어사인먼트, 즉 한꺼번에 두 개의 변수를 할당을 하는 그러한 스테이트먼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변수를 a, b라고 하고요. ha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것도 이제 tuple 어사인먼트인데, 왼쪽에 지금 두 개의 변수가 있죠. a, b. 그리고 오른쪽은 문자열인데, 문자열은 결국 문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나면 a는
h라는 문자열을 가리키게 되고요. b는 a라는 문자열을 가리키게 되는 어사인먼트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했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uname과 도메인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어사인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튜플의 마지막은 아닌데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튜플을 또 사용을 하는 핵심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을 할 때 튜플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엄격히 얘기하면 그 함수는 리턴을 할 수 있는 값은 딱 하나만 리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값을 리턴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값을 튜플로 묶어서 리턴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개의 값을 리턴을 하는 셈이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은 여러 개의 값을 튜플로 묶었으니까 튜플이라고 하는 하나의 오브젝트, 하나의 밸류를 리턴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개의 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값을 리턴을 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리턴을 할 때 그 리스트로 만들어서 리턴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리스트하고 튜플은 뮤터블이냐 이뮤터블이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트로 리턴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튜플로 리턴을 하면 될 텐데요. 여기서는 튜플의 형태로 리턴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두 개의 값을 리턴을 이제 하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정수의 나눗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하는 정수를 3으로 나누는데요. 이때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정수의 그 나눗셈에서 몫도 알고 싶고 나머지도 알고 싶다고 하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7을 3으로 나눌 때의 그 몫을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플로어 디비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플로어 디비전을 쓰고 이제 나머지를 알고 싶다면 이제 모듈러스 오퍼레이터를 쓰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두 번을 따로따로 호출을 하는 것보다는 몫과 나머지는 이제 하나의 어떤 단계에서 계산이 한꺼번에 됩니다. 즉 몫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머지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두 번을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나눗셈을 별도로 두 번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divMode라는 빌트인 함수가 있습니다. 빌트인 함수 divMode에는 조금 전과 같이 두 개의 인티저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인티저를 전달해서 정수 나눗셈을 한 다음에 몫과 나머지를 계산을 해서 그것을 튜플로 묶어서 리턴을 합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죠. 즉, divMode에다가 7과 3을 이제 넣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t에다가 그 리턴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t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튜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2는 7을 3으로 나눌 때 몫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1은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즉 divMode는 몫과 나머지를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그 몫과 나머지의
그 튜플을 만들고 그 튜플을 리턴을 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튜플로 리턴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값 한꺼번에 리턴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튜플로 리턴을 하는 것과 앞에서 얘기한 튜플 어사인먼트를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할당을 하는 것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divMo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한 다음에 왼쪽에다가 두 변수의 튜플을 사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return value가 튜플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에 할당이 되고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변수에 할당이 되는 튜플 어사인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동작 한 번, 이 스테이트먼트 하나만으로 두 개의 변수에 내가 원하는 목과 나머지를 할당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편리한 그 어사인먼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튜플로서 리턴을 이제 하는 이제 한 가지 이그젬플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 빌트인 함수 중에 min이라는 함수하고 ma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 min이라는 함수와 max라는 함수는 어떤 시퀀스를 입력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 시퀀스에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min은 최소값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5가 리턴이 되겠죠. 자, max, 아이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네요. 이 경우는 이제 2를 리턴을 하고요. max라는 함수는 이제 5를 리턴하겠죠. 자, 이런 min이라는 함수와 max라는 함수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내가 어떤 경우에는 리스트, 시퀀스를 전달을 해서 최대값도 알고 싶고 최소값도 알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min, max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자, t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값들의 시퀀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미니멈도 계산을 하고 맥시멈도 계산하고 그 결과를 한꺼번에 리턴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미니멈을 계산하기 위해서 mi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max라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 값을 컴마를 이용해서 튜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min과 max의 값으로 튜플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제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튜플로 리턴을 하는 것은 뭐 별게 아니라 내가 리턴을 하고자 하는 튜플들의 그 성분들을 다 만든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튜플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면 간단하게 그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minmax는 이제 빌트인 함수고요. 네, 그래서 minma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는 그 min과 maximum의 튜플을 하나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50분 정도가 지나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계속 튜플과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